다빈치 랩 관련해서 연수를 맡은 저는 인천 신대초등학교 교사 정기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도 선생님들 굉장히 좀 밝고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쁜데, 제가 또 이렇게 밝은 기분으로 돌아가실 때도 유지가 되셔야 될 텐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강사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그룹들이 이제 좀 잘하시는 부분이 다르고 약하신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다 모든 것을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주영 교수님께서 처음에 구상을 하시고 저는 이제 구체화시키는 역할만 해서 제가 이제 조금 봤을 때 좀 프로그램 내용들이 좀 그러니까 창의적인 체험 위주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 같은 것들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구성은 4개의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서 시작을 해서 내 옆에 친구들 로 좀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는. 그래서 내 편이 되어줄게 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로 확장이 돼서 우리의 하모니, 그리고 좀 더 넓은 세상과 관련해서 함께 만드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응용하실 때에는 뭐 어떤 주제를 선택하실지 아마 선택을 하실 거예요. 물론 내용을 보고 선택하시겠지만 요거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뭔가 학년을 고려하실 때도 아이들이 이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의 세상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학습 주제에 따라서 2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한 개의 모듈이 두 차시이기 때문에 이 한 주제가 4차시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게 한 주제가 2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이제 한 개의 주제가 4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시 구성이 이렇습니다. 플레이라는 차시에서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체험 위주로 뭔가 흥미를 유발하고 주제를 체험해보고 이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인드에서는 문제인식 및 탐색 단계인데요. 앞서서 체험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담겨있는 뭐 인공지능 원리라든지 이런 원리적인 탐구를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차시에서는 직접 아이들이 창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하고 여기에서는 여러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스켈레톤 코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는 쉐어 차시인데 공유하는 차시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잘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창의적인 요소로 이런 것들 조금 자기만의 코드로 바꾼 다음에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 코드를 발전시키는 단계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한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차시가 쉐어 차시랑 같이 합쳐져서 코딩이 조금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코딩이 그러니까 아이들별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 하시는 거 보면서 조금 쉐어 차시를 좀 더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수준에 따라서 걸리는 소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차시별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 차시에서 핵심되는 활동들은 뭐고 빼도 되는 것들은 뭔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뭔가 아이들 춤추는 AI 데모를 체험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공지능의 센서랑 감각기관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는지 이 과정을 사람과 비교를 해보고요. 요 코딩 프로젝트는 핑거 페인팅 프로젝트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 인식과 관련해서, 코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공유 차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뮤지컬 캔버스에서는 음악과 그림의 연결을 살펴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 조금 수정을 했어야 됐는데 여기서 인공지능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페이스 페인팅이었습니다. 페이스 페인팅이어서 감정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네, 그 다음에 우리의 하모니에서는 여기에서도 인공지능 포즈 인식 데모를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즈 인식 방법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하모니라고 해서 감정과 관련된 코딩과 더불어서 이제 사람 인식을 해서 두 명이 왔을 때 뭐 어떻게 다른 동작들이 생길 수 있게끔 요 코딩에 활용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함께 만드는 세상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캠페인 코딩을 할 건데요. 그 전에 뭐 드로잉 데모 활용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활동들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하는 거. 네, 그래서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의 플레이 차시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동화로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동화를 넣었어요. 근데 약간 수준에 따라서 얘는 뺄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대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여기다 이제 워크시트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시트 적는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스케치 RNN이 내가 일부를 그리고 인공지능이 일부를 그리는 활동인데요. 그거 하기 전에 앞서서 친구랑 그 활동을 먼저 합니다. 내가 먼저 일부를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줘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그 그림을 완성시켜 보는 거. 그래서 사람이랑 같이 완성했을 때랑 인공지능이랑 같이 완성했을 때는 어떤지 비교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앞선 활동들은 조금 덜 하셔도 되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활동은 이 스케치 RNN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꼭 해주셔야 하고, 보시면서 교환 보시면서 내가 요건 빼야겠다 넣어야겠다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인 차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 넣어놓은 소리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고 아이들이 어떤 소리인지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어떤 걸 본 건 아니지만 듣는 방법으로도 소리를 유추해낼 수 있고, 이래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지, 감각기관에서 정보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정보 처리랑 센서 관점에서 비교를 해봅니다. 파인드 차시는 원리를 아는 차시이기 때문에 이 활동들이 지금 중심이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센서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서 어떤 센서들이 있는지 관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파인드 차시는 사실 원리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조금 수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짤 때 염두에 둔 것은 앞에서 플레이 차시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조금 여유 있게 짰기 때문에 상황을 보시면서 플레이 차시를 조금 길게 운영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차트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손인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손인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손인식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에 보면 사용되는 엔트리 블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 블록들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이 나와요. 그래서 알고리즘 아이들하고 살펴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활동을 하실 건데, 사실 코딩할 때는 PPT 교환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엔트리 놓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코딩은 하나하나 단계별로 있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모범 코드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쉐어 차시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코드 변경해서 각자 자기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유를 합니다. 여기서 공유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공유를 위해서는 엔트리에 학급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켈레톤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급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올리고 나면 친구 코드와 내 코드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내 코드 수정해서 다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쉐어 차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공유하기까지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하모니라는 주제로 할 때는요, 여기 이제 색깔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컬러몬스터는 기분과 색깔을 이야기하는 차시고요. 이야기하는 동화의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대체하시거나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색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친구가 좋아하는 색,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만드는 색,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구글 아트앤컬처에 있는 피건 아트워크에서 여기에서 이제 색깔 바꿔보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명화. 그래서 명화 요 활동이 핵심이 돼서 요 활동들 해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패들렛이나 이런 데 작품을 공유하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앞에서 색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요거 이제 색깔 찾아보는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 찾아봅시다, 주황색 찾아봅시다, 뭐 이런 활동들을 할 건데요. 요거 이제 아이들 기본적으로 게임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깔 찾아보는 활동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때 하시면 좋은 것들이 뭐냐면, 지금 보면 여기 토마토의 빨강이랑 장미의 빨강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빨강에, 우리가 같이 빨간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색깔이 다르다, 뭐 이런 것들, 빨간색이 범위가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되는 게 요게 지금 색깔을 RGB 그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색깔을 숫자로 인식한다, 우리는 이름으로 인식하지만 숫자로 인식한다, 이런 것들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밑에 이제 색깔 조합 찾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핵심되는 거는 숫자로 인식한다, 요거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건데 픽셀 아트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이제 뭐 직접 여기에다 그림을 워크북에다 그려도 되고요. 사실 얘가 핵심 활동인데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러면 8비트 화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플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보면 제가 교환에 영상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하시면 되고, 네, 둘 중에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림이 그러니까 이 많은 점들로 그림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랑 것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이 색깔들을 숫자로 인식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여기에선 핵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인공지능은 이제 인공지능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지도 학습의 분류 요거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크리에이트 차시에서는요, 이제 기분과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뒤에 이제 감정인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서 표정 맞추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뭐, 웃는 표정,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다가, 여기에서는 조금 애매한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요 감정이 어떤 거 같냐, 어떤 표정인 거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그냥 감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물어보고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찾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인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감정인식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하모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여기에서는 감정을 읽고 그거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코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쉐어 차시는 다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하모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의 하모니에서는 요 간단하게 요 도서관에서 만든 심리 테스트예요. 심리 테스트 들어가서 이제 캐릭터, 나를 동화 속의 캐릭터랑 매칭시켜주고 내 책 취향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나의 캐릭터 만드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요런 약간 동기유발로 캐릭터랑 매칭시켜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스스로 내가 내 캐릭터 표현해 보는 거, 뭐 내 얼굴형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하는 것까지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따가 교환도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구글의 이제 스크루블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즈인식과, 파인드에서 포즈인식과 관련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동작 따라하기 게임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이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은 선생님하고 아이만 보이게, 한 명 나온 아이만 보이게 하고요. 이 아이는 설명을 해요. 사진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그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친구들은 그거를 설명만 듣고 따라해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AI는 어떻게 포즈를 인식하는지 그런 것들을 활동들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서 시간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 요 바디센스라는 구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음악 소리가 다르게 나거든요. 요거까지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6학년 돼가지고 잘 안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동작 따라하기 게임 같은 거는 제외하시고 뒷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고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크레이차시에서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뭐 함께 하는 일들, 이 외로운 이 고슴도치 영상을 살짝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반복의 원리, 증가의 원리, 확장의 원리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줄 건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의 하모니까지는 제 생각에는 아이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수준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하모니하고 함께 만드는 세상 같은 경우에는 스켈레톤 코드를 줄 수 있도록 제공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코딩이 핵심 활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드 변경해서 공유하고 코드 수정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만드는 세상에서는 요 앞차시에서는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요 시각화 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요게 조금 중요한 거여서 앞에 이제 긍정적인 말과 관련된 긍정 실험 요거 실험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적도록 하고요. 오토 드로우 프로그램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직접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다 이제 문구도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 따뜻한 말 한마디 관련된 문구를 같이 적어서 비주얼 포엠을 완성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마찬가지 오토 드로우 사용하는 활동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인 차시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얘는 어떻게 그림을 학습했을까요? 뭐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AI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할지 AI의 협력 관계도 다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 오드원 아웃은 뭐냐면 여기 그림 중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이미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차시에서는 SDG랑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함께 만드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살펴보고 코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오브젝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한차신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코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보고서 따해야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켈레톤 코드를 줄 건데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켈레톤 코드를 그러니까 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쉐어 활동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교환을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해요. 네. 네, 교환 지금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볼게요. 네, 이게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차시인데요. 네, 내가 좋아하는 것 차시에서는 이제 아이들하고 처음에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장소 이런 것들 다 이야기 나눠보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거 동영상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뭐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네, 그거 이제 직접 쓰거나 그리게끔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발표하고 하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친구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 소개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이런 거 소개할 때 나와서 발표하거나 전체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거 발표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둘이서 만나서 서로 교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일어나서 친구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너가 좋아하는 건 뭐고 그러니까 듣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책을 바꿔서 이름 써주게끔 서명하게끔 해서 아이들한테 최소 뭐 5명 이상 모아와 뭐 6명 이상 모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좀 아이들이 소통도 하고 또 발표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내가 좋아했던 거랑 친구가 좋아했던 거랑 겹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 공유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인공지능 데모랑 관련해서 이제 놀이를 하는데요. 요거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인데 두 사람이 짝이 돼서 내가 이제 머릿속에 그리고 싶은 거를 그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부만 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끼면은 토끼 귀만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한테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친구는 그걸 보고서는 어떤 그림인지 추측을 한 다음에 그림을 마저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친구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처음 그리던 친구가 조금 더 그린 다음에 다시 주게 한다든지 이런 게임들을 좀 하면서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친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뭐라고 예측을 했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눠보는 활동들이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하고 게임을 해볼 건데, 요거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선생님들 수업하시려면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 들어가셔서 스케치 RNN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RNN 선택하시면 여기에 보면 모델이 있어요. 원하는 모델을 고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흰 바탕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자동으로 아마 완성해 줄 거예요. 요거 한 3분 정도만 한번 살펴보세요. 따로 시간을 내서 보시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잠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 저희 어떻게 공유하실 건가요? 어떻게 나눠줄지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네. 이렇게 해보시고 나면 이제 마음에 드는 순간에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좀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어떤 모델 선택했는지 내가 의도한 그림하고 비슷해졌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거는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구글 아트앤컬처에 K-팝 댄스 챌린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글 아트앤컬처를 검색하시고요. 요거는 조금 주의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음악이 나오고 동작을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아이들이 활동하다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팔을 벌려서 이제 이 활동 반경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위험한 거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이게 음악이 나와야 하니까 겹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옆에 있는 친구들은 하기 어려워서 뭐 그러니까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 2명 중에 1명만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하시게 하던지 아니면 좀 공간을 확보해서 멀리 떨어질 수 있게 하시던지 공간을 보시면서 정하시면 좋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네, 옆으로 넘기다 보면 K-팝 댄스 챌린지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이런 활동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 그러니까 2명이 짝이 돼서 1명은 활동을 하고 1명은 친구를 보호해줘라. 잘 보면서 옆에 뭔가 위험하거나 다른 친구랑 부딪힐 것 같다. 그러면 너가 경고를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K-팝 댄스 챌린지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이 레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루키인지 트레인인지 아이돌인지. 그래서 당연히 이제 루키가 쉽고 아이돌 되면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 선택을 하게 하고 여기 이렇게 포인트 포즈가 이제 인식되면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면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한번 틀어서 네. 네, 한번 한 1분 정도 한번 요거 네. 잘 인식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한번 보시면 네. 약간 활동 반경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도 조금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보셨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1차 시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차시에서는 원리를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활 속의 소리를 듣고서는 맞추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얘가 아마, 네. 여기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리일까요? 맞춰봐요. 네. 여기 지퍼 소리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자, 그 아이들하고 뭐 눈 감고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뭐 이런 활동들, 그리고 코도 막고 눈 감았으면 어떻게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선 차시에서,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는 저는 인식과 그러니까 파인드 차시에서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계속 비교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까, 보고서 알 수도 있고 냄새 때문에 알 수도 있고 뭐 이렇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냄새를 맡고 판단한 거고, 얘는 보고서 판단한 거고, 이렇게 정보를 내가 분석해서 판단을 내린다. 그리고 나서 떡볶이 발견했으니까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을 사례로 놓고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하고 사람은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입력, 판단, 출력을 하게 되면 사람의 입력을 받는 거는 감각기관이고, 그 다음에 뇌에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관을 수행한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일단은 입력, 어떤 센서를 통해서 이제 입력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출력을 하는데, 자, 컴퓨터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 장치로 행동을 출력한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제 카메라 센서, 카메라는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알려주고, 이게 어떤 감각기관하고 사람하고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센서와 사람을 비교하는 활동들이 이어집니다. 요거는 다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는 어떤 센서가 있을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센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센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직접 코딩하는 차시인데요. 자, 코딩하는 차시는 보면 인공지능 장난감을 만드는데, 그 전에 손인식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다른 인식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도 똑같이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하고 움직일 수 있는 부위랑 움직일 수 없는 부위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데를 인식하면 좋은지, 뭐 이렇게 동그라미 스티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붙여보는 활동들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용되는 블럭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블럭들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막 그때 앞에, 그러니까 보시면서 사용되는 블럭은 다 나와 있는데, 그 전 차시에서 했더라면 설명을 제외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차시에서는 이렇게 엔트리 블럭의 인공지능 블럭 설명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핑거 페인팅 프로그램 만드는데, 요 안에 이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 오브젝트가 두 개 오브젝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이 동그라미랑 빨간색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고리즘을 먼저 아이들하고 생각을 하면서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직접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면을 두 개 제공할 수 있다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알고리즘을 옆에다가 놓고서 아이들한테 엔트리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이 알고리즘만 보여주고 프로그램 코딩할 수 있게 하고, 혹은 이제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아까 사용되는 블럭들 있잖아요. 노란색에는 뭐 요런 블럭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블럭을 쫙 펼쳐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조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아이들 상태 봐가시면서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앞차시여서 이런 단계별로 설명을 좀 해놨는데, 뒷부분에는 이런 설명은 없고 바로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잘못된 코드들도 넣었어요. 그래서 좀 코드가 여기는 단순하기도 해서 코드 넣어보고서 여기에 문제점은 뭘까 이야기 나눠보는 것들. 네, 잘못된 코드.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지금 사실 이 핑거 페인팅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없거든요. 도장 찍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그럼 도장 찍기 넣어야 돼. 그래서 도장 찍기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빌드업을 해갑니다. 원래는,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만나면 그 전에 페인팅 된 게 다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따라다니면서 그리다가 지워지고, 이런 코딩이에요. 그래서
지워지는 게 없다. 그래서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만나면 지워지게 코드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코드도 넣었습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네. 코드는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오브젝트도 2개뿐이고, 제가 봤을 때, 한 5, 6학년 되면은 요 정도 코드는 1시간 내에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4차 시 때 코드를 연결해서 한다기보다는 재구성하는 게 좋은데, 재구성은 제가 조금 힌트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쉽게는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는 노란 공, 빨간 공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요거 색을 바꾼다든지 모양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뭔가 인공지능 블록을 바꾸는 거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엄지하고 검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빨간 공, 노란 공이. 그래서 이렇게 만났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그리는데 그게 아니라 엄지하고 중지라든지 이렇게 손가락을 바꿔서 할 수 있게끔 해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손인식 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사용해서 코드를 변경해 봅니다. 네, 혹은 이제 알고리즘을 변경하게 하는데요. 도장 찍기가 지금은 그냥 손가락이 인식만 돼도 되는데 이 도장 찍기 하는 조건을 뭐 다르게 변경한다든지 혹은 모든 붓 지우기 되는 조건을 다르게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코드를 변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만의 핑거 페인팅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작품을 학급에 공유하는 활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내 핑거 페인팅 알고리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연해보고 이런 활동들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하고 다른 친구 핑거 페인팅 작품이 어땠는지 서로 비교해보고 감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거 변경해보고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해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핑거 페인팅 주제 관련이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페이스 하모니 관련해서 내 편이 되어줄게 페이스 하모니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요. 일단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 했지만 여기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더 발전시켜서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색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러몬스터 동화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의 컬러 지금 어떤지 얘가 지금 컬러몬스터가 기분과 색깔을 관련 지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게 하고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랑 친구가 좋아하는 색깔을 조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파랑이고 친구가 좋아하는 거 노랑이다. 그럼 우리는 초록색이 된다. 초록색은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 알아보는데 요거 색깔 이야기가 그러면은 갑자기 색깔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교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교재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색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거 참고해서 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활동이 인공지능 데모 체험인데요. 컬러헌트 이용해서 명화를 바꿔봅니다. 네, 여기 컬러헌트 구글 아트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스타트 컬러라이징 누르고 여기서 작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네, 작품 고르시고 요 뭐 동의하신 다음에 여기서 작품을 4가지 다른 색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 같은 거 사용해 가지고 색을 입힐 수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네 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 2분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 해볼 거는요, 요 뮤지컬 캔버스라는 걸 해볼 건데요. 얘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면 거기에 맞는 음악을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뮤지컬 캔버스 구글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도구 선택해서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생성해 줍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실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생성된 음악에 대해서 구글 AI가 설명해주는 말풍선이 제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차시는 3, 2, 네. 네, 요거에 대한 이제 원리 관련한 차시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네, 우리 주변의 색깔 알아보는 거. 네,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이런 것들 네, 다양하게 제가 색깔을 넣었는데 이 중에서 뭔가 취사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좋고 네. 혹은 이제 아이들하고 또 검색하는 것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파란색과 관련된 거 뭐 있는지 검색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는지 색깔의 범위 같은 것들 이야기 나눠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뭔가 여기에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무지개를 우리는 7가지 색이라고 하지만 문화권별로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깔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색깔을 구별하는지 그 이전에 이제 픽셀에 대한 설명이 살짝 나옵니다. 그림은 사실 실질적으로 확대해 보면 이 점들의 모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그림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네, 요거 아니면은 이 8비트 화가라는 거 활용하시면 좋은데 요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들을 픽셀 아트로 바꾸어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이제 색깔을 이제 숫자로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요. 네. 이렇게 지금 보면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색깔이 나타난다.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색상값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색상 팔레트 검색하면 여기에 이제 색깔 값을 찾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도 찾으실 수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활동인데 얘는 이제 시간을 보시고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도브 컬러 검색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테마에서 요 그림에서 색깔을 추출해 주는데요. 지금 색깔 조합을 추천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색깔 팔레트를 만드는 건데 여기 그림에서 옮겨가면서 색깔을 조합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해보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인식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구별하는지, 얘가 뭐 강아지일까 고양이일까 너무 명확하지만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눠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부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혹은 그림자 보여주고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네,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활동에 조금 방점을 두고 싶으시면 좀 더 이제 재미있는 사진들을 추가하셔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가렸다가 보여주는 거, 전체 보여주는 거 통해서 조금 더 활동을 재미있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 많은 사진들에게 요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붙여준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색상 인식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생활에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제 크리에이트 챗이 만드는 챗인데 여기서 감정 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기분을 말해봐라는 동화로 시작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긴 조금 명확한 기분들. 얘 기분이 어떤 거 같니 물어보시고 여기서 그냥 단순히 기분만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입모양은 어떤지 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마찬가지 이것도 왜 슬픈 표정이라고 생각했는지 네, 그 다음에 요거 놀란 표정 그 다음에 네, 화난 표정 그 다음에 요 표정이 모호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슬픈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혹은 얘를 일부를 가려보면서 입모양만 봤을 때 눈 모양만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답이 안 나온다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네 제가 이거 네, 오타를 냈는데 여기 감정인식인데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인식 어떻게 알아보는지 요거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된 블럭들 이 다 나와 있는데 요것도 경우에 따라서 빼고 넣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사람의 얼굴 인식하는 인공지능 블럭도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페이스 하모니를 만드는데요. 네. 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요 처음에 감정을 표정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작 신호를 받으면 요 모양이 보이고 요 바가 나오면서 마치 감정을 읽는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요 엔트리 아이콘이 행복한 표정인지 뭐 놀란 표정인지 이런 표정들을 구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울리는 음악을 재생해 줍니다. 네, 여기 안내 신호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브젝트별로 코드가 나와 있어요. 이 코드 확인하시면 네,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코드는 네,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쉐어 차시에서도 사실 별게 없어요. 쉐어 차시에서도 변형하는 건데 이제 제가 뭐 알림 메시지 받고 이런 소소한 거부터 또 기본적으로 저기에서는 놀람이랑 행복 감정만 있었는데 뭐 다른 감정들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것들이어서 네, 특별하게 해야 할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쉐어 차시는 여유 있는 차시예요. 앞 차시 코드 짜는 게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서 여유 있게 만들어 놓은 차시여서 조금 넉넉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에서는 네, 여기에서 보시면 네, 요 별거 아니지만 그냥 심리 테스트 할 수 있는 거 뭐 캐릭터가 여러 가지 분기점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책 추천해 주는 건데 여기서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책을 중요하게 다루었겠지만 우리는 캐릭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캐릭터 이렇게 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책과 관련지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알고 네. 네, 요게 지금 수정되기 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잠시만요. 교재로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지금 네, 나의 캐릭터를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내 얼굴형 고르고 그 다음에 뭐 눈 모양 이런 것들을 고르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얘가 지금 변경되기 전 건데 그 변경된 교환에는 이런 것들 조합해서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어울리는 색을 계속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하고 나면 여기 이제 그려보고요. 요 앞에서 조합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과 관련해서 소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 소개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크루블리를 체험해 볼 건데요. 요거 스크루블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구글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스크루블리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요것도 한번 잠깐 한 2분 정도 저희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롤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이제 스타트 누르시고 캐릭터 모양을 고르시고요. 움직이면요. 요 캐릭터가 나의 몸 동작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것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시고 나면 여기서 이제 캐릭터 선택하시는 것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만들 수도 있어요, 캐릭터를. 그래서 요 캐릭터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네. 다 하시고 나면은 요거 저장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뭔가 공유해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다른 친구들 거 뭐 패들렛이나 이런 데 공유하시면 다른 친구들 것도 같이 감상하면서 비교할 수도 있어서 네, 좀 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움직임 인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임 인식하는지 일단 사람이 먼저 해보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요 화면은 여기 전체 화면은 꺼둬야겠죠. 요거는 이제 발표자만 보는 거예요. 발표자가 이렇게 보고서는 동작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비교적 동작이 많은 것들, 뭐 이렇게 요 동작들. 근데 이제 이렇게 동작들을 설명하게 하고 따라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동작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과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은 너무나 쉽지만 그래도 뭐 왼쪽 오른쪽이 어떻게 다를까? 어느 부분이 다를까? 이런 것들 이야기하게 하고요. 네. 그래서 보면 점점 조금씩 유사해지고요. 그래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 이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나눠서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움직임을 인식하는지 그래서 요 점들을 찍는다. 그래서 요 점들을 찍어서 동작을 인식한다. 요거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서 이렇게 동작이 다리가 들려 있으면 걷기구나, 이렇게 손 흔들기구나, 이런 포즈 인식에 대한 내용들이 다뤄지고요. 인공지능이 포즈를 인식할 때에는 요 몸 위치에 숫자가 있어서 요 좌표를 이용한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네, 포즈를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얘가 패턴으로 네, 포즈를 예측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룰 프로그램은 얼굴 인식하고 사람 인식이 포함된 프로그램인데요. 네, 네. 그 이전에 요거 움직일 수 있는 부위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파인드 차시에서 너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남는다 하면 요 바디센스라는 프로그램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센스라는 프로그램은 따로 이제 뭐 교재에 나와 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같이 체험을 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몸을 움직여야 하고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 공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코드를 짜볼 건데 여기에서는 이 코드는 나의 이제 감정을 막 패턴 아트 이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해주는 패턴 아트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왔을 때 뭔가 액션이 취해지는, 그러니까 하트가 돌아요. 하트가 생겨서 도는데 그거가 기본 코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친구랑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하는데, 사실 요 동영상은 좀 유치하진 않아서 5, 6학년 보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앞선 동화들은 조금 5, 6학년들은 보면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유치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랑 하면 어떤 일들이 좋은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아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패턴 아트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아트에 사용될 수 있는 원리, 반복의 원리라든지 증가의 원리, 네, 확정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블록 설명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블록 설명이 있고,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 블록을 두 종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 코드가 지금
이 패턴 아트를 할 때 바뀌는 것을 좀 보기가 어려워서 사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얘를 일단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감정인지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게끔 행복한 표정이면 웃는 모양, 뭐 이렇게 모양을 표현할 수 있게끔 넣었고요. 요 지금 오브젝트는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지금 불 모양이지만 차분한 모양일 때 사실 네모 모양이에요. 그리고 얘가 아마 화일 거예요. 예민할 때는 좀 뾰족뾰족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계속 복제본을 만들면서 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누군가가 함께라는 게 보이면은 얘가 막 하트가 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지금 보시면은 조금 코드 넣어야 될 게 많아서요. 저희가 같이 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보여드릴게요. 엔트리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플레이 엔트리 들어가시면 네, 로그인을 할게요. 네, 여기에서 다빈치 랩이라고 치면 네, 지금 요 두 개 코드를 공유를 해놨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약간 요거는 조금 코드를 빼놓기는 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코드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코드를 빼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코드를 스켈레톤 코드로 네, 제공할 예정이어서 일단은 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드를 조금 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오브젝트가 많지는 않은데, 네, 이렇게 지금 넣어야 될 블럭들이 조금 많아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빼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네, 기본적으로 이 얼굴 스티커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 코드는 여기에다가 얘만 이렇게 넣고서는 요거 표정하고 얼굴 스티커 모양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코드, 그러니까 거의 다 되어 있는 코드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요거를 설명을 하겠다, 하나하나 넣는 거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삭제하신 다음에 아이들하고 공유하셔도 되고요. 네, 요거는 이제 아이들 수준 맞춰서 스켈레톤 코드 선생님들께서 변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드에서는 이렇게 넣고 요거 바꾸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감정 표시에서도 제가 요거 코드 이렇게 넣고서 요거 감정하고 모양을 지금 다 차분한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에 따라서 모양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놨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코드가 복잡하지 않고 오브젝트가 3개밖에 안 되는데도 얘 코드를 공유한 이유는 요 감정 표시 있잖아요. 요게 지금 모양을 보시면 4가지 모양이 되어 있는데, 요 4가지 모양이 다 그러니까 다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아이들이 그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 그림 때문에 지금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필요에 의해서 넣고 빼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이제 얘는 어디에서 변형하면 좋겠다, 지금 여기 완성 코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랑 비교해서 하셔서 하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하고 하면서 보시면서 어떤 부분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함께 신호가 그러니까 2명이 넘어갈 때 함께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하트가 막 돌아가요. 근데 나는 3명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3으로 바꾸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네, 나는 조금 요거 그림을 바꾸고 싶다. 그럼 감정 표시에 들어가셔서 요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공유하는 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네,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프로젝트는
네, 이게 지금 변경 전이어서 SDG가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변경 후 파일이 이쪽에만 있어서 간단하게 이 교재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얘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에서는 약간 긍정과 관련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긍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네, 긍정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 적게 되어 있고, 네, 오토드로 활용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보실 수 있는데, 오토드로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토드로 해보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야기 넣어서 네, 이렇게 이야기 넣어가지고 카드 만드는 거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인드 차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다루어지냐면 네, 협업 관점에서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인공지능 설명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어떻게 그림 그리는지 내가 그러니까 오토드로에서 체험한 거. 그래서 이제 내가 막 대충 그리며 요거를 특징점 뽑아내서 인공지능이 어떤 거랑 비슷한지 후보를 찾는다. 그래서 추천해 주는 거다. 뭐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학습했는가. 그래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인공지능과의 협업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협업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누시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오드원 아웃 검색하셔가지고 네 사용해 보세요. 요거 좀 재밌거든요. 네, 오드온 아웃. 해보실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약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금방 끝나버렸는데,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이들하고 하면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시는, 이제 코딩하는 차시인데, 여기에서는, 약간 SDG 메시지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할 거여서, 앞부분에 이제 SDG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SDG, 목표들을 조금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하나씩 알아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메시지를 나눌지 이걸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공하는 거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거랑 네. 지구 생태계 지키기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어떤 목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지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골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블럭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배경 알고리즘에 조금 많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요 배경 알고리즘 그리고 카드 알고리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야 돼요. 모델 학습을 시켜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야 돼서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켈레톤 코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아닌데 네 한번 코드를 보실게요. 얘는 오브젝트가 많아가지고 1시간 내에는 절대 코드 다 짜는 게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요런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는 카드 1 신호 받았을 때 나오는 애가 이 카드 1과 관련된 요 글자가 이렇게 또로로록 나오거든요. 모양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평화로운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가 네. 하트가 같이 막 뾰뾰뽀복 나와요. 그래서 하트하고 나비는 나는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요것만 지금 아이들이 코드를 직접 짜게 하겠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신 다음에 같이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요걸 준 다음에 아이들이 여기에서 모양을 변화시켜도 이것도 다 지금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품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해 보시고 아니면 모양은 준 상태에서 이 코드는 지우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코드를 많이 안 만져놨어요. 제가 아마 배경만 요걸 좀 바꿔놓고 그러니까 배경만 지금 요거 꺼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띄워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띄워놓은 거 붙이시고 이거 지금 분류 결과하고 신호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코드가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학급 만드셔서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코드 변경하셔가지고 스켈레톤 코드 제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하고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깜빡하고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코드를 짜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카드를 2장 쓸 거다 그러면은 그 클래스는 3개가 돼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코드, 배경 코드까지. 그래서 그거 하나만 유의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2차시를 다 할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하고 나면 그리고 사실은 뭐 빠른 아이들도 내가 카드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3개 하는 게 목표지만 2개는 이제 카드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하나는 아이들이 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3개를 하는 게 목표지만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서 아이들 이제 역량에 따라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은 지금 아까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홀수 차시는 플레이랑 홀수 모듈은 플레이랑 파인드고 그 다음에 짝수 모듈은 크리에이트랑 쉐어예요. 그래서 나는 좀 아이들하고 인공지능 체험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홀수 모델들만 선택하실 수 있고 나는 아이들하고 코딩하는 데 집중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짝수 모듈들만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 프로젝트 하나를 한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플레이, 파인드, 크리에이트, 쉐어가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그러니까 적성여대 프로그램에서 좀 특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를 쭉 다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선생님들께서 결국에는 교환이나 이런 교재들이 아무리 제공이 돼도 이걸 구현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역량이고 몫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네, 좋은 수업을 구상하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